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프리미어리그 내의 새로운 소식들과 토트넘의 현재 상황까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하나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손흥민은 유럽 5대 리그에서도 베스트 11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뮌헨, 파리 생제르맹 등 B클럽들 다 포함한 겁니다. 여기서도 손흥민이 홀란과 함께 투톱 공격수로 뽑혔고요. 반더벤은 제외되었지만 100번째 경기에 골까지 넣은 로메로도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AI 평점이 높은 선수들을 토대로 뽑는 거거든요. 손흥민은 공격수 중에 9.05를 받았기 때문에 뽑힌 것이죠. 첼시 소속 3골 넣은 마두에케, 3어시한 팔모도 뽑혔고, 콘테 감독이 이끄는 나폴리가 2라운드 홈경기에서 대승을 거둘 때 흡이차의 활약이 커서 평점 9.82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펜하임 선수, 도르트문트 선수, 리버풀 디아즈가 8.99를 받았는데 역습 한 방 골 넣은 거 말고는 저는 모르겠던데. 그리고 약팀하고 붙었던 레알 마드리드 밀라탕, 로메로, 도르트문트의 슐러터백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토트넘의 서드 유니폼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 눈에는 매우 좋아 보였는데 현지 팬들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그린 유니폼이 공개되자 레딧에서는 갑자기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진출 시절을 떠올리면서 모우라와 알리의 투샷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서드킷이 그린 유니폼이었으니까 그때처럼 토트넘이 잘하길 바란 거죠. 그랬더니 해외 반응에서는 무리뉴 감독 시절에도 녹색 유니폼이었다면서 그때 카라바오컵 결승까지 올라갔다고 놀리는 건지 기대하는 건지 그런 댓글들도 있었고, 그린 서드킷이라고 해서 엄청 설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이 8월 28일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떠났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리즈 유나이티드 다음 시즌 승격 거의 확실해지는 건가요? 탈트럼 효과를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활약으로 지난 시즌 아쉽게 승격 실패였으니까 이번엔 2부 리그 우승으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 토트넘은 이적 시장이 3일 남았는데 떠나보내는 작업만 있고 더 이상 선수 영입 소식이 없습니다. 이적 시장이 처음 시작될 때는 비싼 선수들로 선수 영입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감을 줬었는데 솔랑키, 오도베르, 아츠그레이, 베리발 끝이요? 아니 이게 무슨 우승 도전 영입입니까? 선수들은 죄다 팔아놓고 센터백과 왼쪽 풀백, 탁월한 미드필더 이거 어떻게 버텨내냐고요? 지금 2라운드까지 토트넘을 보니까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오버페이스 느낌도 납니다.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제 유럽 대항전까지 치르는데 더블 스쿼드가 만들었다고 해도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좀 심하잖아요. 비주전에 히샬리송, 베르너, 존슨 동시에 출전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센터백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엔지 감독이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할 때 현재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2명이 되었고 윙어도 손흥민, 베르너, 오도베르, 존슨으로 지난 시즌보다 나아진 건 맞고 미드필더에도 클루셉스키와 벤탄쿠르가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전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풀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많이 뛰는데 풀백을 보강을 안 하고 땜빵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정말 불안한데 말이죠. 물론 지금처럼 60분 넘어서 교체하면서 관리하고 부상 없으면 되죠. 다른 팀들도 어차피 중요 선수 무리하고 부상 당하면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토트넘한테는 잣대를 높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토트넘이 센터백도 가능한 멀티풀백 한 명만 데려왔어도 불안함이 덜했을 텐데 18살 아치그레이에게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 다 땜빵 시키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번 토트넘 스쿼드 마음에 드시나요? 확실한 건 있어요. 지난 시즌 8위 12할 스쿼드라고 했는데 개막 후 10경기 무패였던 거 아시죠? 그때보다 선수층은 확실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때 솔랑키, 오두베르, 벤탄쿠르, 미들 클루셉스키, 베리발, 스펜스, 아츠그레이, 드라구신까지 없었던 선수였죠. 클루셉스키가 윙어로 안 나오니까 솔직히 얘 좀
점점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이번 2라운드에서도 비수마의 원더골도 정말 멋졌지만 클루셉스키의 볼 간수와 어시스트가 정말 대단했죠. 존슨의 패스를 받자마자 손흥민에게 줄 듯 페이크와 함께 힐킥으로 다시 밀어주고 좁은 공간 3명 사이에서도 뺏기지 않고 사이드로 밀어주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뒤늦게 손흥민과 양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골이 늦게 나올수록 초조해지게 되는데 전반 13분 만에 골이 나오면서 더 밀어붙일 수 있었죠. 뉴캐슬전 때도 클루셉과 메디슨을 또 동시에 쓰게 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엔지 감독이 잘 컨트롤해야 할 건 교체 자원 선수들 관리입니다. 교체 자원 선수들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나이 어린 선수들은 토트넘에 있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출전만 시켜주십시오라는 각오가 되어 있는데 어떤 선수들은 주전에서 계속 밀리게 되면 경기력마저도 떨어지면서 폼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인 선수가 바로 히샬리송입니다. 히샬리송은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에 오고 난 후에 계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히샬리송이 지난 시즌 후반기 뜬금없는 부상만 아니었다면 15골 이상도 넣었을 페이스였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해서는 가성비 최고였죠. 그러면 히샬리송이 부상만 아니면 제 역할은 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선수 영입 플랜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제 무덤을 판격이지만 희송이 안쓰럽더라고요. 히샬리송은 이번에도 교체 출전했는데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습니다. 솔랑케가 없었는데도 선발은커녕 조커로 투입이 되었죠.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전 그 헤딩을 넣었어야지. 그 골 들어갔으면 정말 대반전 됐을 텐데요. 손흥민의 두 번째 골 상황도 보면 히샬리송이 골을 노리기 위해서 가장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반더벤이 볼을 몰고 갈 때 이미 3명의 수비에 갇혀 있었지만 본인에게도 볼이 올 수 있었고 이미 3대0으로 이기고 있고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면 히샬리송에게 한번 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더벤은 전혀 고민도 없이 손흥민에게 패스하고 손흥민은 득점 확률이 매우 낮은 위치였는데도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때 손흥민의 세레머니 때 히샬리송이 축하로 달려오긴 했는데 뭔가 에너지가 없어 보이죠. 경기 마친 후에도 히샬리송은 팀이 대승했지만 시무룩했습니다. 느낌은 친정팀이었기 때문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반더벤과 손흥민이 있었는데도 손흥민을 쳐다보기까지 했는데도 그냥 외면합니다. 뛰지 않은 드라구신도 밝은 모습으로 동료들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말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히샬리송이 정말 그러면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진짜 마음이 여리더라고요. 분명 이러려고 6천만 유로에 토트넘 온 게 아닌데 본인이 브라질 국대가 다시 되기 위해서라도 팀에서 잘해야 하는데 주전은커녕 정말 땜빵 선수 될 상황이니까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선의 경쟁이라고 해도 팀이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돈이 아닌 꿈으로 사우디를 선택하지 않고 프리미어리그에 남은 히샬리송이 입지를 잃을수록 멘탈도 나가고 폼을 잃을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소식통에 의하면 로셀스와 레길론이 매각될 선수라고 하면서 히샬리송도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든 FA컵이든 카라바오컵이든 트로피 하나 들어올리려면 그래도 필요한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지난 시즌처럼 FA컵 32강에서 맨시티 만나버리는 황당한 대진만 아니라면 진짜 못 들어올 것도 없죠. 네. 다른 감독들도 토트넘을 매우 강한 팀이라고 견지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맙시다. 손흥민도 저평가에서 돌겠구만. 손흥민이 이끄는 팀도 저평가에서 뭐하냐고요. 포체티노 시절 전성기는 이미 과거이고 지금은 또 다른 팀이니까요. 아스날은 당연히 공격진 보강을 할 줄 알았는데 3,200만 유로의 스페인 국대 미드필더 메리노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미 미드필드 진영은 매우 강하다고 봤는데 더 강하게 만들어 놓네요. 그리고 스털링의 행보가 매우 요상합니다. 역대 이런 선수가 있을까 싶은데 프리미어리그 모든 빅클럽에서 뛰어본 선수로 이름을 날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버풀 유스 출신의 맨시티, 첼시, 이제는 맨유와 엮이고 있습니다. 이미 첼시에서는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고 맨유는 산초를 처리하다 보니까 서로 맞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스털링이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모든 빅클럽들이
원하는 선수가 되는 거니까요. 내일 뉴캐슬전 여러분 굳이 보지 마십시오. 제가 봅니다. 제가 대신 잘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흰수염고래 스포츠 시청 부탁드립니다. 뉴캐슬이 내일 전력을 쏟길 바라면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